자, 오늘은요,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학생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활동들을 대학에서 평가를 하는데 대학은 무엇을 보고 평가할까요? 바로 오늘 이야기 나눌 것이 바로 교과세특과 관련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튼튼한 벽을 우리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과세특이라는 게 뭐냐? 교과세특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줄여서 학생부죠.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중 하나로 담당 교사가, 수업 담당 교사가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학생들을 관찰한 후에 과목별 수업 태도나 수업 태도, 그렇죠? 그다음에 역량,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실력이에요, 실력. 학생이 이 공부를 제대로 배워서 어떤 실력을 키워왔는가,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역량, 그리고 교과와 연계된 비교과 활동, 교과와 연계된 비교과 활동, 예를 들어서 뭐 탐구라든가 과제, 연구, 또는 뭐 실험, 실습, 이런 것들 중에서는 교과하고 연결됐지만 교과는 아닌, 그러니까 뭐 바로 문제 푸는 문제풀이에서 정답을 찾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과에서 배운 것을 학생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비교과, 이런 활동들을 기록하는 자료가 바로 교과세특입니다. 이 교과세특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셀프 교과세특인데요. 이게 뭐냐면 학교 활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다가, 또는 관심은 있었으나 제대로 이런 관찰할 수 있는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자기도 교과세특이 뭔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렇게 써주세요. 학생 이거 안 했잖아. 그래도 좀 이렇게 써주세요. 이게 바로 셀프 교과세특입니다. 이거 절대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1학년이니까 우리 열심히 했던 것만 보여주자고요. 정직하게. 뭐하러 속입니까? 서류를 속이는 것은 이거 위조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교과세특을 통해서 대학교는 무엇을 볼까? 이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교과세특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자료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학이 평가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세특입니다. 이것을 정식 표현을 하면은 교과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특기할 만한 그런 사항들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 대학에 파악하고자 하는 거, 지금 요 뽑은 질문은 제가 임의로 뽑은 것이 아니라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이런 데 나와 있는 질문들입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학생의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쓰는 질문지, 그 질문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췄는가. 그냥 암기한 내용이면 사실은 교과세특에 드러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암기한 내용 또는 교과서의 문장 그 이상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생각들을 표현하는 어떤 활동을 하거나 했을 때 교과세특 안에 좀 더 암기 이상의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결국 학생이 활동을 해줘야만 이 부분이 판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했는가를 보는 거죠. 의미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대학의 어떤 특정 전공을 관련하여서 그 전공을 결정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그 전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학생의 인생을 정말 바꾸는 아주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수업에 어떤 내용이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는가. 과거에 제 제자 중에 한 학생이 평상시에 별 관심 없다가, 우리 집 입시 건축이죠. 이 친구가 갑자기 건축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행평가로 도면 그리기가 있었는데, 이 도면 그리기를 숙제죠. 한마디로 기술과정 시간에 도면 그리기 숙제를 하면서 건축과에 대한 매력에
빠져서 갑작스럽게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책도 읽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교과서 특에 그대로 드러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내가 이해를 못했던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교과서 특에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선생님이 아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학생이 질문하거나 특히 선생님과 소통을 많이 하게 되면 선생님께 질문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이 이 친구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다음에 질문할 때 보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온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교과서 특에 적혀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들 이렇게 쓰십니다. 과거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고민하였으나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여 해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였다. 이렇게 써주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인데요.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은요. 사실은 교과서에 다 그 답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가면은 더 배워보기, 더 학습하기 이런 부분이 거의 단원마다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걸 참여하고 뭐 보고서를 제출한다거나 과제물을 제출할 때 본인이 이 공부를 왜 열심히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갖다가 표현해 준다면 선생님이 그것을 캐치해서 교과서 특에 넣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은 어떠했는가? 당연히 이제 과정들이 드러나겠죠. 그냥 뭐 1시간 공부했다, 2시간 공부했다, 3시간 공부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개념의 근본이 되는 개념을 찾아보고 또 그 개념으로부터 파생된 개념도 찾아보고 이런 과정들이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이 되겠죠. 과목마다 보면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 또 1학년이니까 역사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의 원인이 될 만한 또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의해서 파생된 이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학에도 또 사회에도 이렇게 원리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지식을 쌓기 위한 이런 과정들을 드러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노력했는가, 즉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하나의 과목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한 모습을 보여줬는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역시 이제 교과서 특에서 많이 드러나는데요. 선생님들이 교과서 특을 작성하시려면 결국 발표, 토론, 그 다음에 독서, 실험, 실습 이런 것들이 보통 많이 활용되는 자료들이거든요. 이런 데에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을 역시 표현해 주십니다. 뭐 그냥 한마디로 그냥 성실하게 참여했다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조차도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가 나타났는가, 또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였는가 이런 것들도 교과서 특에 정말 잘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A를 알려주셨으면 학생은 그 A의 플러스 알파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그 호기심을 갖다가 학생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결국 도전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앞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개념들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등학생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다 보면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뭐 삼각함수 같은 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빨리빨리 생각해내는 방법들을 터득한다면 그것도 역시 도전적 태도가 될 수 있겠고, 이런 모습을 선생님들이 관찰한다면 당연히 세특에 써주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자기주도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스스로 찾아서 하는 그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교과 세특에 대한 내용들을 좀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더 많은 이제 우리 EBS의 강의를 통해서도 파악하실 수 있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소통을 통해서도 많이 준비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교과 세특은 학생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드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학생을 선생님이 관찰하고 그것을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노력하는 학생이 돼야 된다는 점,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